아이만 7, 원산도 다둥이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이가 많으니까 웃을 일도 많고 바깥에서의 스트레스가 아이들로 인해 모두 풀리는 것 같아요. 남들은 힘들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애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쁜데요. 칠남매의 아침 풍경은 어떨까요? 오늘 학교 안 가지 마자. 완전히 또 하기 싫어. 어린 동생들은 아직도 한밤중이네요. 얘들아, 일어났어? 빨리 들어와. 가민이 들어와. 들어오세요. 유림이도 일어나세요. 이제 학교 가야지요. 학교 안 갈래. 어? 학교 안 가면 안 되지. 왜 학교를 가기 싫어할까요? 아이고, 얼른 가서 씻어야지. 그래, 씻고 밥 먹어. 동생들이 잠에 취해 있는 사이 셋째 경건이는 이부자리를 말끔히 정리합니다. 묶어야지 이제. 오늘 정자신 게 지금 학교 먹어야 돼. 어? 어느새 여섯째 유림이도 등교 준비를 서두릅니다. 이렇게 또 빠른 척 하고 있어. 어? 아빠 깨우고 올게. 얘네 씻고 있어? 씻고 있냐고. 집이 작다 보니까 인원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집을 두 채를 지금 나눠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곳은, 제가 나온 곳은 이제 엄마 아빠와 작은 아이들, 그리고 지금 들어온 곳은 큰 아이들이 여기서 자고 공부하는 곳으로 꾸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림이 근데 왜 왔어? 나 칫솔 치아. 아, 칫솔 여기 있어? 아니 치아. 비워야 돼. 취업 거기 있어. 엄마한테 달라고 하세요. 어디 뭐 이제 밥 먹어야 돼. 학교 가야지. 태어나 처음 해보는 두 집 살림도 재밌기만 한데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늘 부대끼는 형제들은 언제나 도움을 주고받는 고마운 존재죠. 예. 엄마 아빠가 먼저 일어나요. 보통 늦게 자면 한 7시쯤 일어날걸요? 둘째, 금손 유란 언니. 아침마다 아이들의 스타일리스트로 변신해 솜씨를 발휘합니다. 저마다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칠남매 가족. 분주한 아침 일상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겨울왕국의 엘사 머리. 누가 했단데? 연비 엘사가. 명사야, 그럼 명사? 아니야. 언니 오빠들이 이제 하는 걸 보면서 계속 자랐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다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자기들 스스로 하긴 하는데, 이제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학교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애기 엄마나 저나 이제 아이들하고 아침에 실랑이 벌이는 일도 좀 많습니다. 여기가 보령시야에서 이제 좀 섬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해저터널이 뚫리면서 이제 학교 다니기가 쉬워져가지고 해저터널만 지나면 인근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중학교를 지나갈 예정입니다.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우리도 간다. 우리 간다. 빨리 가, 가빈이. 바이바이. 잘 가. 유란아, 잘하고 있어? 응.
안 힘들어? 힘들어. 힘들지. 아빠가 엄청 힘들었어 학교 다닐 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해놔야 되니까 조금만 노력해자. 알았지? 응. 화이팅! 파이팅. 저는 학교보다는 이렇게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태진 씨는 아이들의 뜻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지원군 역할을 해주는데요. 사실 그는 최근까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20여 년간 나라를 위해 일했던 태진 씨. 언제나 가족보다는 군인으로서의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뒤늦게 가족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삶을 꿈꾸면서 원산도에 방문했고 이곳에 정착할 결심까지 세웠죠. 저희 7남매랑 이제 저녁 후에 어디서 살아가야 되나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상태에서 해저 터널이라는 곳을 조금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쪽 원산도까지 이어져서 원산도에 와 보니까 너무 한적하고 또 여러 발전 요소가 미래에 너무 많다 보니까 행복한 전원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아이들과 함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저 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 네. 야, 오늘 네. 피스 채울 게 있어갖고 예, 예. 그래서 전화했어. 아, 뭐 이 정도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만능 해결사 고상사. 시간이 날 때마다 이웃의 일을 돕곤 하는데요. 순식간에 문제 해결. 사실 이웃 사장님은 태진 씨가 원산도에 정착할 때 도움을 준 고마운 인연입니다. 광명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부족해서 그 분교 내지는 폐교 수준으로 간다 그래서 그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동문회에서 나섰습니다. 학생 유치를 프랑카드를 많이 걸었어요. 여기저기 많이 걸었는데 그 프랑카드를 보고 제일 먼저 전화 온 것이 우리 고태진 상사였었어요. 아이가 7명이고 부모까지 9명인데 그 이제 9명이 원산도로 이제 이주를 해야 그 애들을 전학을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주택이에요, 집이. 원산도에는 집이 없습니다. 집을 구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엄청 애를 먹었어요. 충남에서 안면도 다음으로 큰 섬 원산도. 해저 터널이 뚫리면서 주민들은 섬도 나날이 발전하고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터널 개통 이후 도심과 접근성이 좋아져 오히려 섬을 떠난 주민들이 늘었죠. 이 때문에 원산도 유일의 초등학교인 광명초등학교도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태진 씨네 아이들이 이사를 오면서 학생 수도 늘어나고 학교도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피부가 아파요. 그렇죠. 자, 스티커 한번 붙여보세요. 뭐야, 벌써 끝났어요? 그럼요. 오잉? 유일한 입학생이었던 유리미에게는 그 사이 친구도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셋. 피, 자, 이거 뭐예요? 파. 파도 다르지. 파 한번 찾아보자. 귀한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각별한 사랑 속에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특색을 잘 살려서 성장시키는 작은 학교 특유의 강점이 살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학교를 다니고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야 된다는 점, 학교가 있어야 유지가 되어야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원산도가 지금 터널을 뚫린 이후로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학교가 살아 있어야 지속적으로 우리 원산도도 또 인구 유입이 되고 또 원산도 발전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한때 초등학교만 3곳, 중학교 1곳까지 모두 4곳의 학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광명초등학교만 남았습니다. 하나 남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태진 씨네 3자매도 교장 선생님의 손편지와 장학금을 선물 받았습니다. 처음에 학교를 이제 전학을 와서 또 올해 입학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교사 또는 여기 마을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큰 이런 환대 속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그다음에 동네 어르신들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물 빠진 갯벌로 출동합니다. 남들은 큰맘 먹고 찾아와야 하는 갯벌이 이곳 아이들에겐 내 집 마당처럼 익숙한 놀이터입니다. 안에 뭐가 있잖아. 여기 개 있다. 골뱅이다. 골뱅이. 유리나 여기다 넣어 여기다. 맨날 여기 개. 야 유리. 특색이 집 앞 바다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물때를 조금 맞춰서 이런 갯벌 체험 또는 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는 편입니다. 자 이거 받아. 잡아. 잡아요? 재밌어요. 너 아빠랑 저기에서 놀았어요. 물고기 있었는데? 자연의 품에 안긴 채 태진 씨 가족만의 시간이 느릿느릿 흘러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 아빠는 9식구 대가족의 저녁을 차리느라 분주한데요. 아이들은 제잘제잘 지칠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러면 할아버지 수영장 못 간대. 먹성이 남다른 아이들을 잘 먹이는 비법은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음식량 이게 한 끼. 한 끼요? 한 끼예요 한 끼. 오늘 저녁 메뉴는 짜장밥과 미나리전. 넌 안 먹어? 그럼 여기 요만큼만 먹자. 요만큼 먹고 여기다 계란 묻자. 알았지? 그럼 엄마, 성의를 봐서 한 번은 묵줘야 돼. 엄마 그러면은 이렇게 이만큼만. 그러니까. 드디어 배식 시간. 7 아이들이 나란히 줄을 섭니다. 오빠 거 이거 아니야? 아, 밥이 너무 지금이야 배식도 능숙하지만 군인이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다고요. 아, 5째 태어나서부터 신랑이 육아를 조금씩 더 많이 도와주기 시작해서 사실 지금은 좋아요. 그리고 20년 가까이 벌고 살았는데 뭐 지금 좀 쉬어야죠. 그래서 좋기도 하고 또 교육 부분도 신랑이 지금 거의 다 전담해주고 살림도 거의 전담해줘서 사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원산도로 이사를 온 후 아이들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알았어. 엄마한테 나일 거야. 엄마! 경건이 오빠가 나 몽정하대. 알았다, 안 할게. 분명 싸우는 건 많죠. 싸우는 건 많은데 그래도 2명, 1명일 때보다는 확실히 사람이 많으니까 북적북적하니 그건 좋죠. 아파트 살 때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저희 집이 타겟이 돼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여기 주택에 살고 있어서 아이들이 아파트를 다시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지금 이 삶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달이면 식구가 1명 더 늘어납니다. 8째 축복이가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거든요. 자연분만의 고통이 무섭긴 한데 아이가 건강하게 잘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아내나 저나 어렸을 때 형제가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좀 많이 낳자. 7개의 보물을 품에 안은 태진 씨.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다음 날 보령 시내를 찾은 태진 씨. 어떤 볼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연락드렸던 고태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다른 건 아니고 전역한 지 이제 한 달여가 좀 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농업이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보령시에도 OK 보령 기농기촌학교라고 기농인을 위한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진행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신청하셔서 듣기를 좀 권해 드립니다. 저는 20여 년 가까이 군 조직 속에서만 어떠한 틀에 박혀 있었다라고 하면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활과 가족 생활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는 직업이지만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보령시 원산도에 정착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스마트팜이라든지 자영업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크게 나가서는 최근에 재활용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섬마을에 휴식을 선물하듯 봄비가 내립니다. 태진 씨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느라 분주한데요. 자, 뜨거? 무거우면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자, 뜨거. 잘 떨어뜨리면 안 된다. 큰아들 경민이가 듬직한 조수가 되어줍니다. 그렇지, 오케이. 됐다. 그동안 겨울철에 이사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서 오늘 비도 오겠다 해서 집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즐거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꾸미고 있습니다. 아빠도 아이들도 원산도에서의 새로운 삶에 설렘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끔 딱 치워줘야 돼. 보실까? 이거 버려줘. 여기 상렬이 저기 버려주세요. 아, 고마워. 군인 직업 특성상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부대를 많이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큰아이부터 넷째까지는 거의 학교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제각각이고 또 짧은 만남 속에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녁 이후에 여기에 아이들과 함께 원산도라는 곳에 살러 온 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아이들의 친구가 지금은 항상 좋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아이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늦은 저녁, 태진 씨가 보령 시내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치마를 두르고 헬멧까지 착용하는데요. 이렇게 아크를 일으킨 다음에 이렇게 쫙 돌리시면은 거기까지 돌려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령 청년 커뮤니티 센터에서 마련한 용접 교육 수업. 태진 씨가 이 수업을 듣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접이라는 게 일상생활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제 저도 원산도라는 섬에서 동네 주민분들도 이렇게 어떠한 제 능력과
기술을 배움으로써 많이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저 또한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작할 수도 있고 생활에 유용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면 수리나 정비를 직접 해야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용접 기술은 시골 생활에 든든한 무기가 된다고요.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숙련도가 필요하죠. 용접에서는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재능이 있으시고 이런 일들을 전문가로서 일을 하셔도 될 정도로 어떤 스킬을 가지고 계십니다. 태진 씨네 온 가족이 보령 시내로 출동했습니다. 9명 대가족이 향한 곳은 보령의 한 사진관. 이쪽에 거울 있습니다. 거울 좀 한 번씩만 더 보시고. 연민이 얼굴 한번 봐봐. 와, 멋지네. 이제 막내를 그지. 8째가 태어나기 전 9 식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념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 가족 사진은 엄두도 못 냈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땐 아이들과 사진을 찍은 적이 거의 없어서 너무 미안했고 지금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족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저희가 여기 좀 특별하거든요. 원산도라는 곳에 25년도 첫 전입자, 거기 원산도 내에 있는 초등학교 첫 신입생, 올해 이제 8째를 가진 아내가 첫 출산이라는 그런 특별한 곳입니다. 앞으로는 좀 밝은 모습만 많이 이렇게 비춰져서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저희 또한 이런 정착한 원산도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앞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원산도 7남매. 원산도에서의 새 삶에 행복만 가득하길 응원합니다.